이거를 메모창에다가 좀 크게, 나 안 보여, 재훈 씨. 핸드폰도 안 보. 내 거 혹시 메모장 글자 크기 못 봤어? 어? 보라고, 시계도 이만하다고. 조금 더 키울 수 있어, 글씨? 이게 최대인데요? 아, 됐어. 그 정도 할게요. 된다. 됐어. 좋다. 안녕하세요. 밸런스덕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밸런스덕 이재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바로 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보호자님들이 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말할 거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들도 한번 말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 먼저 근데 저는 보호자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산책에 관해서 교육을 오신 분들한테도 항상 먼저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산책을 왜 그렇게 시작하였는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교육을 시작한다는 거죠. 산책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보호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왜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지 아나요? 왜냐하면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아이들이 당연히 산책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나가버려요. 잘하고 못하고보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게 모든 개들이 이렇게 해서 잘하니까 당연한 듯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당연한 듯이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예방접종 끝나고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리드줄에서 갑자기 밖에 나가서 바닥에 내려놓고 간식으로 이제 유인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또 잘하는 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잘하는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 잘할 수 있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아이가 그럼 어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아이냐,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머리가 너무 좋거나 섬세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섬세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릴 때 어떠한 오해하는 문제 행동이 생기냐면은, 갑자기 아까 같은 환경에 딱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애가 멘붕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양보다 머리가 더 좋은 녀석들이고 섬세한 녀석들일수록 더 많은 정보가 한 번에 팍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간식도 못 먹을 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너 왜 이것도 못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책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바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 바로 나가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차 소리도 있고 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봐야 되고요. 아이들이 뛰놀고 하는 모습이나 소리들. 근데 입양을 처음 하신 경우에는 아이들을 2, 3개월씩이 보통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도 있어서 순차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들이 면역체계가 예방접종에 의해서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산책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바닥에 있는 병균이나 세균이나 그런 것에 대한 감염 위험이 큰 거지, 공기 중에 있는 걸로 아이가 감염될 위험이라면은 그건 우리 집안에서도 충분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책은 나가시되 바닥에만 내려놓지 마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앞서 우리 이재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아이한테 맞는 레벨의 자극을 보여줘라. 그 다음은 이게 순서가 되겠네요.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2, 3개월 애기란 말이에요. 네. 일단 땅에 안 닿아야 되니까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들고 나가요? 소형견들이 뭔가 한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깨에 이렇게 매서 여기에 주머니가 달린 형태의 가방을 봤을 텐데, 이게 사실 소형견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정식 명칭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교감주머니예요.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어린 시절에 결국 얘네들이 믿고 따르는 게 누구예요? 밥 주고 늘 챙겨주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의 체온과 심장 박동 소리를 가깝게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런 자극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진 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 주머니를 찬 채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버스 종점이나 이런 데서 앉아 있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막 들려주는 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산책길을 나눠주세요. 레벨에 따라서. 그래서 차분하고 자극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한 번에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점진적으로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 뭐 한 5분을 걸어도 좋아요. 근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바깥 바람도 쐬고 이런 자극도 있다라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감 주머니가 좀 좋을 것 같은 게 보호자님들이 애를 처음 데리고 오면 많이 안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되게 예뻐해 주는데 옆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걸을 수 있으면 보호자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 때 해주면 또 좋은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목에 무언가 있는 것을 익숙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산책 나가기 전에요. 예, 나가기 전에 밥을 주고 이제 좀 얘가 나를 따르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믿을 만한 이제 관계가 사실 몇 번 밥 주면은 아기 때는 바로 형성이 되니까요. 예, 그때 일주일만 지났을 때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에 얇은 끈이라든지 리본 같은 것도 괜찮아요. 목에 무언가 있다라는 의식만 할 수 있는, 인지만 할 수 있는 정도를 하나 묶어두시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성 발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막 이걸 풀르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묶어준 다음에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주거나 아니면 밥 먹는 시간에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목에 하고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늘리는데 하루 종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때 이제는 예쁘고 아이한테 맞는 목줄을 하나 걸어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게 둔감화를 해주는 건가요? 둔감하고 환경 설정에 의한 극복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둔감화와 극복의 차이,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둔감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계속 같은 자극 아니면 이 아이 심리보다 더 큰 자극을 줘서 익숙하게 하는 게 둔감화예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게 언제 하고 시간도 그르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자고 했잖아요. 아이가 심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됐을 때 하는 것은 극복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극복인 거고. 그렇죠. 이 포인트도 우리가 퍼피 에듀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거지만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화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또 제 바람입니다. 나중에 이 둔감화나 극복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영상을 하나 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목줄에도 전혀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리드줄에 대한 가치를 좀 형성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산책에서 제일 실수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산책을 밖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전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놀이로서 즐겁게 하고 실내 산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리드줄하고 걷는다라는 것은 아이한테 과한 자극이라는 거죠. 이것을 밖에서 할 생각을 버리세요. 실내에서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목줄을 해도 뭐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때 어떡하냐면 리드줄 그거 고리 다 걸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 당기라는 게 아니에요. 리드줄 가장 길게 끝에를 잡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간식 갖고 있으면 어때요? 얘네들은 간식을 줬던 사람이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따라왔을 때 보상 개념으로 주셔야 되세요. 유인하면 안 돼요. 이걸 몇 번 하면은 얘는 나하고 같이 발 맞추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것을 아이는 깨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가다가 따라오면 주고 잘 따라오면 또 주고 발 맞추는 거에 대한 게임을 해주세요. 이것을 게임화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날이 좋아지니까 보호자님이 빨리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만약 이 아이가 우리가 기존 알듯이 간식만으로 해서 다 잘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아이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우리 가족 같은 반려잖아요. 이 아이한테 그냥 믿기만 해서 확률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맡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맞는 일일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방법 아니죠. 전 놀이라고 이해를 드리고 싶은데 게임도 1단계, 2단계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놀이를 클리어하는 재미를 가지고 그것을 밖에 나갔을 때는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너무 즐겁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확률적인 문제로 얘 나가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믿음만 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고 섬세하겠어요. 그러면 받아들인 정보에 또 팍 해가지고 멘붕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둔감화가 바로 그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받아들이게 하는 거. 예.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건 환경 설정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에서 또 그 와중에 즐거운 놀이를 해서 심리적 성장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때 준비됐을 때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쵸.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스스로.
이 두 가지 방법 중 뭐가 아이들을 위한 존중일까요?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산책에 대해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아이들을 위한 더 행복한 그런 산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찾아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중 옳은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도 보호자님들의 몫이니까요. 한번 여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